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여자입니다. 가족들 간의 일이라 참 부끄럽지만 속풀이하는 심정으로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함께 일하시는 친정 부모님께서 가게 마감하시면서 입에 욕을 달고 듣는 채널이었는데 그 속에 저희 사연을 보내보게 되어 찹찹하네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이 사연을 계기로 시원하게 욕 한 번 더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저희 부모님을 위해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은 함께 일을 하시는 동업자이십니다. 10평짜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주로 고기를 파는 식당인지라 술을 마시려는 단골 손님들이 자주 찾곤 하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 식사보다는 술 장사다 보니 오래도록 일을 하시면서 돈은 두 분 노후 준비를 하실 만큼은 벌어놓으셨고, 다만 이번에 코로나로 저희 식당도 타격을 꽤나 많이 입었었어요. 요새 참 부모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셨습니다. 그 스트레스와 더불어 긴 시간 동안 가게 안에서 알바생은 딱 한 명 고용을 해놓고서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고깃판을 옮기고 부를 때는 작업을 하셨었기 때문에 몸이 참 말이 아니게 망가지셨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늙으셨습니다. 제 눈에 확연히 보이는 부모님의 배로 늘어난 주름들이 참 보기 찹찹하고 힘들더군요. 그래도 꾸준하게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들과 저희 친구들이 있어서 부모님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정 힘들면 자식인 저와 남동생이 용돈을 드리면 되었고, 자식에게 좀 기대도 된다고 많이 위로를 해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필요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은 덜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자식과 주변 사람들의 가게를 찾아가고 도와드리면서 어떻게든 두 분이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을 크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의 마음에는 병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할 말 제때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병만 들어가셨죠. 바로 저희 단골 손님만큼 단골인 양 자주 찾아오셔서는 매출을 늘려주는 듯 싶다가도 매출을 1도 늘려주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리고 마시는 우리의 술꾼, 바로 저희 시아버지 때문이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와 동갑내기시며 시어머니를 2년 전에 여의고서 혼자서 지내고 계시는 홀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시어머니께서 많이 위독하셨던 상태여서 시아버님이나 남편이 결혼을 서두르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나이가 어려 당장의 결혼이 참 부담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여일지 모른다는 두 남자분들에 대한 걱정 하나로 결혼을 함께 서두르게 되었는데요. 당시 시아버지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마음 놓고 가실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무척이나 결혼을 해준 저에게 고마워하셨고요.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시아버지와 저를 보시며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나름 흡족해 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왠지 이게 아파서 웃음을 짓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뭔가 정말로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웃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뭔가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서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시고 또 말을 많이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이 제 손을 꾹 잡고는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참 이게 제가 뭐라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렀고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손에서 술을 놓지 않고 통곡을 하시던 시아버지의 모습은 저희 가족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셨고, 특히 저희 친정아빠는 동갑내기 남자가 벌써 와이프를 잃고서 저렇게 보고 싶어 우는 거라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조강지쳐 먼저 보내고 씩씩하게 잘 살 수 있겠냐면서 정말 무척이나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본인들 가족들이냐 장례 내내 자리를 지키셨고, 실제로 시아버지께서도 동갑내기인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의지를 하셨습니다. 우는 것도 꼭 저희 아버지 옆에서 숨어서 우셨고, 실제 장례식 비용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조금 모은 것까지 다 저희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고, 부조금에서 뺀 나머지 돈을 시아버지 통장에 넣어주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뭐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했지만 아빠는 시아버지 걱정이 되셨는지 우연찮게 봤던 통장 잔고에 안쓰러워하시면서 그 돈으로 혼자서 얼마나 오래 버티며 살런가 하시면서 급기야 시아버지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으시고는
통장에 돈 1,000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어떻게든 당장에는 돈 때문에 겪을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최대한 겪지 말고 아내를 잃은 슬픔부터 추스리라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없으셨기에 저희 친정아버지의 뜻을 존중했고 또 속으로는 참 멋진 남자라며 우리 아빠한테 내심 참 감사했어요. 분명 시아버지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이고 저희 남편 또한 뒤늦게야 그 사실 알고는 장인어른만한 어른이 또 없다며 몇 번이고 저희 아버지께 감사를 하고 저한테 고마워하고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했고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고 웃긴 게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호구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믿었던 저희 시아버지와 남편이 말입니다. 저희 아빠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오라면서 고기를 대접해주겠다고 한번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모시고서 저희 부부가 아빠 식당에 갔었는데요. 시아버님은 고기 3인분을 넘어 무려 6인분을 시키셨고 다 먹지도 못할 것 같다며 그 남은 고기들은 포장을 해달라 하시더군요. 물론 고기와 함께 술도 양껏 드셨고 반찬 리필까지 여러 번 해서 드시고는 마지막 계산할 때에 사돈이 사주시는 거죠? 하면서 당당히 계산대를 지나쳐 가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애초에 부른 건 맞았지만 이게 과연 도움을 꾸준히 받았고 돈 1,000만 원에 고기까지 얻어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싶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고기를 적당히 시킨다거나 못해도 돈 5만 원 정도는 그냥 쥐어줄 텐데 말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제가 오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 1,000만 원도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지 걱정에 그냥 들은 것이고 고기도 사준다고 부른 거니까 몇 인분을 먹던 그건 시아버지의 재량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친정아버지는 당황을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와이프를 잃은 시아버지 걱정에 끼니 거르지 말고 당분간은 돈 걱정하지 말라고 보냈던 그 돈을 시아버지가 글쎄 친구들과 술 퍼마시고 밥을 쏘고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옷을 사고 남은 돈으로는 주식도 조금 손댔다가 쫄딱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아버지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말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엄연히 사돈인데 저희 아버지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신 분께서 저희 아빠를 찾아가서는 돈을 다 써버렸다며 그 돈을 다 써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식당 안에서 막 하소연을 하면서 우시는 바람에 식당 분위기가 싸해져서 아빠가 억지로 시아버지를 끌고 식당 밖으로 나오셨다고 해요. 밖에서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리면서 마음 달래다가 사위한테 전화를 거셔서 저희 남편이 결국 시아버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는데 남편의 태도도 좀 웃겼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말인 건지 궁시렁거리면서 그거 참 고기 한 잔은 먹이고 보내주시지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은 고기를 우리 아빠한테 맡겨놓았나요? 돈까지 주고 고기까지 먹여놓은 사돈한테 고마웠다고 마음 따뜻한 분들이라고 감사해하지는 못할 망정 남의 가게에 와서 소란을 피워댄 자기 아빠를 욕하기는커녕 그 와중에 고기 한 잔 먹이지 않았다고 궁시렁대는 남편의 태도에 제가 그만 정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그걸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제가 제대로 화나서 따져물고 들었더니 그제서야 제 화를 가라앉히면서 자기 아빠가 힘들어하셔서 생각이 좀 짧았다며 변명을 하긴 했지만 제겐 그게 그걸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한동안 저한테 친정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별 말씀이 없으셔서 전 모두가 각자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로 부모님 식당이 어려워졌을 때 제가 여러 번 일을 도와드릴 겸 기분 전환 시켜드리려고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단골 손님들은 그래도 꾸준히 와주셔서 임대료 문제는 걱정이 없는 정도더라고요. 방역에 신경 쓰느라 플라스틱 가림막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제 돈을 투자해 여러 가지로 가게 운영을 도와드렸고 제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 가게로 오래 다녔던지라 여러 명이 도와준다고 찾아와서는 고기를 사먹고 가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저희 시아버지도 계셨죠. 전과는 달리 친구분들 2-3명을 데리고 오셔서는 술도 많이 마시고 고기도 많이 구워 드셨고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건지 거의 4-5시간 정도를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가시곤 하셨습니다.
워낙 오래도록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아버님의 마지막 계산하는 모습은 늘 볼 수 없었지만 당연히 친구분들하고 와서 많이 드셨으니까 계산을 하고 가셨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못해도 저희 부모님께서 지인 찬스로 약간의 할인을 해줬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시아버지의 지인들을 포함해 가게를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분들과 지인분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부모님 가게에 대한 걱정을 놓아두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부모님의 체력 걱정만을 하면서 제 일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나면 짬짬이 저는 피크타임에 맞춰서 서빙을 하면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 설 연휴에 친정에 가려니 엄마가 깊게 한숨을 쉬시면서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이 보는 게 껄끄럽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껄끄럽다는 남편을 집에 두고 혼자 친정에 찾아갔어요. 저희 시댁은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연휴에 찾아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혼자 집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고 엄마는 안도를 하셨는지 소파에 앉히셨는데 남동생이 방에서 나와 저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누나 그냥 가 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나 없는 사이에 내 남편과 친정 식구들이 싸움이라도 했나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와중에 동생이 재차 말하더라고요. 누나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게 망하게 생겼어 라고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고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놀래 물으면서 우리 시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냐고 하니 글쎄 동생과 엄마의 입에서는 정말 열불 터지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간 시아버지는 그렇게나 여러 차례 저희 아빠 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급기야 혼자가 아니라 지인들까지 매번 데려와서는 그 많은 시간을 먹고 마시고 하셨으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더군요. 제가 저번에 여기 사연에도 돈 안 내고 친정 식당에서 반찬 싸들고 가는 시댁 식구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남의 일인 줄로만 생각하고 여겼던 몰상식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니 정말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식당 어려운 줄을 누구보다 아실 양반이 염치 없이 친구까지 데려와서 그 많은 음식들과 술을 그냥 공짜로 지 뱃속에 채워넣었다니. 그 바람에 저희 가게는 흑자를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찍게 되었고 기존에 모아뒀던 돈으로 오히려 가게 홍보를 더 하고 어떻게든 빚을 메꿔보며 버텨오고 있었다더군요. 다음 날이면 안 오겠지. 이제는 안 오겠지. 이제는 염치 차리고 계산을 하겠지. 하면서 믿고 기다리기를 오래도록 결국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돈을 내시거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 시아버지기도 하셨고 와이프 여이고 불쌍한 사람이라며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 주다가 이게 오래도록 지속이 되니 바보처럼 뭐라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만 계셨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아버지가 가장 어려울 때에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줬던 고마운 사람임에 틀림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구가 잡혀서는 그냥 시아버지의 비위를 무조건적으로 맞춰드리며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 식당에 와서 친구분들과 술을 막 드시다가 술기운이 심해져 정신을 못 차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아버지를 모시러 왔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께 지아버지 고깃값과 술값을 대신 결제하기는커녕 그냥 오늘도 아버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잘 드셨네요 하면서 지아버지 대신 고맙다는 인사를 뱉어내며 일행들을 차에 태워 유유히 떠났다더군요. 심지어 한 번은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자주 와서 얻어만 먹고 간다고 섭섭하거나 싫으신 건 아니시죠? 아버님 돈 많잖아요 하면서 급기야 자주 오더라도 언제나 환영해주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내가 우리 사위 생각해서 그리고 딸 생각해서 참아보려 했는데 너무하지 않나? 지금 사돈님 먹고 마시느라 만들어낸 외상값이 얼마인 줄 아냐? 라고 따졌더니 급기야 저희 남편은 그게 어떻게 외상값이 될 수 있어요? 가족한테 돈돈거리시는 인정 없는 분들이신지 몰랐네요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얻어먹은 주제에 주둥이에 모터를 달았나? 정말 듣고 나니 분이 죽는 줄 알았어요.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여러 차례 남편은 오밤중에 시아버지 전화를 받고서 차를 끌고 데리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 당연히 제가 잠깐 퇴근하고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할 때 봤던 시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2차를 끝내고서 아들을 대리기사 대신 부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각까지 저희 식당에 들러붙어서는 공짜로 먹고 마시고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아버지는 밖에서 저를 향해 시아버지와 남편 욕을 해대는 동생을 말리고자 안방에 계시다가 나오셨고, 급기야 내가 니네 남편이랑 시아버지 일로 요즘 머리털이 다 빠졌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 참 이미 호구 잡히신 저희 친정 부모님을 어찌 변신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를 이만큼이나 기만하고 우습게 여긴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를 전 결코 가만히 용서하고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가정의 가장이고 새로운 가족일지 모르겠으나 이쯤 되니 남편이고 시아버지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들이 주제도 모르고 내 가족들한테서 피눈물 나오게 한 꼴을 제가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당장에 아버지께 가게 매출부 뭐 영수증이고 뭐고 그날 계산하고 남겨놓은 장부를 달라고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이날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예 새로운 공책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거기에는 아주 빼곡하게 저희 시아버지가 친구분들과 잡수시고 계산 안 했던 그 날짜들과 시간, 가격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급기야 최근 몇 달 동안은 저희 남동생이 두고 볼 수 없다면서 혼자 가게 안에 CCTV 영상을 캡처해서 처음 들어온 시간부터 나가는 시각, 그리고 계산 없이 손인사만 하고 나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걸 영상에 사진으로 남겨서 USB에 담아놨더라고요. 아빠나 남동생이나 뒤에서 속 끓이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심한 A형들의 뒤끝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절정의 순간이었죠. 그런 소심쟁이의 바톤을 이어받은 전 O형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혈액형이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지금껏 그 답답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고 참고만 있었던 저희 집 부자를 보니 제가 속이 다 답답하고 열불이 나서 싸그리 잡아 욕을 해보려니 혈액형밖에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 그 길로 집에 가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왔고요. 무슨 일이냐며 저희 친정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말을 해달라며 애걸 하는 남편은 매번 무시를 하다가 연휴가 끝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려 지난 2년간을 걸쳐서 총 2천만 원의 손실을 낸 시아버지는 애초에 돈을 낼 생각도 없이 잘 마셨다, 잘 먹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무료로 음식을 취하였기에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그대로 시아버지께 그리고 남편한테 전달을 하면서 감히 며느리 몰래 며느리 집에서 그런 식으로 무전 취식을 했냐? 하면서 당장 갚아내려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예상했던 대로 시아버지를 포함한 남편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서며 당연히 가족끼리 무료로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왜 이리 사람들이 야박하냐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아휴, 한 번 더 살 기회를 줘보려고 했더니만 지발로 지군소를 걷어차는 인정머리 없는 남자 새끼들. 결국 저는 그 통화의 녹음본까지 따서 변호사님께 제출을 했고요. 임의로 외상값을 주지 않은 채무 불이행의 명목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은 이미 시아버지 집으로 날아갔고 그와 더불어 제가 더 이상 거지같은 남편과 살지 못하겠어서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까지 걸어버린 바람에 저희 집과 시댁 둘 다 아주 소장 파티를 했어요. 아주 그냥 여기저기 고소당한 소식이 들려오는 바람에 남편도 거의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였을 거고요. 이혼소송에 놀란 남편은 그제서야 지 아버지가 처먹고 남긴 외상값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그러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막 전화가 왔지만 이미 때는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네요. 일부는 무슨, 지금 다 갚고 거기다가 이자를 더해도 봐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일부 변제?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지 돈 덜 써보려고 지랄 꼴값을 떨고 앉아있더라고요. 판결이 나면 돈을 당장 갚아내지 못할 시에는 압류 같은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바라는 것이죠. 부디 시아버지와 남편이 당장 돈을 갚지 못해서 압류를 당하는 수모까지 겪어버리게 하려고 저는 이혼소송부터 먼저 확실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두 분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버렸고요. 지금 살던 집이야 뭐 저희 부모님 돈이 조금 더 들어간 전세집이었기 때문에 곧 만료되는 계약과 함께 전세금은 처음 그대로 나눠볼 참입니다. 그래봤자 그 돈에서 남편은 제게 위자료를 물고 지아버지 외상값을 물어주느라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찍을 테지만 돈 하나로 인생 비참해지는 그 순간을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시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악물고
소송을 해보려고 해요. 이쯤 되니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니가 왜 절 그리 불쌍하고 안쓰럽게 보신 건지도 살짝 이해가 가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겠죠. 본인 남편이 염치 없는 머저리 같은 인간이란 것과 지 아들이 지 아빠를 쏙 빼다 닮은 것을 말입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문득 병실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의 속도 말이 아니었겠다 싶어 차차하고 불쌍하네요. 설지나 복이 굴러들어오긴커녕 박힌 돌을 빼내야 하는 골치 아픈 일의 연속이었지만 저 올해 안에 우리 아빠 가게 외상값 다 받아내고 시아버지랑 남편 이 부자지간 지갑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남기지 않게 탈탈 털어놔 줄 겁니다. 아주 그냥 다 죽었어.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예요. 이래저래 결혼 준비한다며 잡다한 일 많았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써볼게요. 전 연고지는 인천, 직업이 자유로운 편인 병원 간호조무사예요. 남친은 충남 거주 중 설비 엔지니어, 나이는 둘 다 30대 중반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먼저 자리 잡기 위해 제가 충남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벌써 5개월 전 일입니다. 남친은 어머니만 계시고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어머니는 타지방에 계십니다. 그리고 애비 시어머니가 보험회사 팀장이세요. 인사 간 그날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시더군요.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남친을 쳐다봤지만 가만히 있는 남친 옆에서 어른 말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왕래를 잘 안 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자식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길래 그 후에 이걸로도 크게 싸웠습니다. 남친 월급에서 보험비가 100만원 정도 가량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실비와 안보험에서 10만원 좀 안 내고 있어요. 그날도 나중에 저도 본인 엄마한테 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얘기하길래 그 자리에선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추후에 돌아오며 차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벌이에서 보험을 더 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랬더니 남친은 네가 벌어서 낼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본인이 낼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얘기했었고요. 이런 이유로 처음 인사드리고 다녀와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치만 어머니는 일이 보험 설계사니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거나 결혼을 반대한 것도 아니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상견례 때는 어머니가 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KTX역까지 오셔서 저희가 모시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희 아버지 일 얘기하시며 사업은 잘 되시니 차 몇 대 가지고 계시다며? 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유조차 하세요. 저도 모른다고 얘기했고 기분은 나빴어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께 내가 있는 곳에서 결혼하면 우리 회사 올 사람 많지만 그건 좀 그렇고 옛날에는 신부 측 쪽에서 결혼했지 요새는 그런 거 없다. 결혼은 아들 회사 근처에서 할 것이고 주례는 안 할 거니 아버님이 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라. 날짜는 일요일은 예배가 있으니 안 하겠다. 예물 예단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서로 하지 말자. 라고 통보하시더군요. 이때도 너무 속상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내세 감고 참으시기에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여기서부터 반지에게 서막이 시작됩니다. 상견례 후 다음날 애비 시어머니께서 다이아 반지를 해주시겠다고 전화 왔어요. 서로 하는 거 없기로 하자고 얘기가 끝난 상태여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요. 근데 한사코 계속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 다이아 해줄 건데 아버지 사업은 어떠니?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아빠 돈 없어지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아들도 시계 같은 거 해달라고 말씀드려라. 이러시더라고요. 계속 거절해도 제 말은 듣지 않고 저 말만 반복하셔서 일단 여쭤본다 하고 끊었어요. 그 뒤로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셔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친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안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중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남친 누나가 남친한테 그냥 내내하고 받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엄마 마음 상하게 거절하냐?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싸웠습니다. 내가 어머님이 반지 준다는 거 거절한 게 아니다. 아빠한테 너 시계 해주라고 말하라는 게 싫은 거다 라고 하면서 싸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전전긍긍 하던 중에 엄마 아빠가 먼저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지 말자고는 말씀하셨지만 뭐 필요한 거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아빠가 예단 1,000만원 시계 500짜리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이아 반지 맞추러 간 날 아무튼 그 얘기 애비 시어머니께 전달했고 M을 맞춰주신다는 게 본인 사시는 지역에 아는 가게가 있으니 저희 보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애단비도 전달해드려야 하니 내려갔습니다. 도착해서 저녁에 애단함 전달해드렸어요. 근데 애비 시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보낸 애단비 1,000만 원을 세시더라고요. 좀 당황했습니다. 이때 남친은 옆에서 네이버 검색해보면서 원래 봉채비는 다시 안 줘도 되네. 우리 엄마가 안 줘도 되는 건데 너 절반 딱 주려고 돈 세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빨 반지 사건 가게에 갔는데 거의 어르신이 끼는 가락지가 많은 가게였어요. 이때만 해도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 맞춰주신다는 반지가 어머님이 끼시던 결혼 때 받으셨던 선부 다이아 리세팅해서 저 맞춰주시는 거였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다이아 색이 노랗게 변했고 쓰던 거 물려주시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반지 되어있던 금 녹이고 잠시 뒤에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뭘 꺼내시는 거예요. 어머니 보험회사에서 받으신 반돈짜리 무슨 금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 거에 녹이고 또 잠시 후에는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는데 세상에 이빨이 어머니 금이 떨어진 걸 제 거에 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께서 한숨 쉬더니 이빨은 100% 금이 아니라서 쓰다 보면 금성분이 없어서 녹일 수가 없다 하시면서 그냥 32,000원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친 반지도 맞춰주신다 하시더라고요. 커플링도 아닌데 남친은 커플링 중에서 남자 것만 해서 따로 맞춘다 하시더라고요. 제 거 말고요. 우리 아들 거는 입으로 해달라 했는데 사장님이 여기 반지 샘플에 있는 거는 3부짜리라서 입으로 하면 반지가 쭈그러들 수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면 최고 좋은 걸로 하고 크기도 높이고 우리 아들 최고 좋은 걸로 해달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솔직히 옆에서 서럽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라면 사위 될 사람 저렇게 대하지는 않으실 텐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제 반지 50, 남친 반지 150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결혼식 전날 저희 집에서 자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5평 집인데 잘 곳이 없어서 원래는 누나네에서 자고 같이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누나네가 남친네랑 가까운 곳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는 길에 나는 그러면 엄마 아빠네에서 자고 출발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마음 불편하게 왜 그러냐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벌써부터 짜증내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일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적 없는 보험회사에서 제가 고객 등록이 되었다고요. 바로 고객센터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 설계사분 모르세요? 하는데 어머니 계신 지역이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제 정보를 무단으로 등록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취소해달라고 삭제시켜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남친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이 얘기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좀 있다가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가 뭔데 보험 알지도 못하면서 그깟 9만 원 내는 거 제대로 돈 보험도 아닌데 내가 내 사위 보험도 알아서 다 해주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시켜서 나한테 전화를 하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히 제 보험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더 보험 들고 싶지 않다고 하고 대충 마무리 짓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은 너 때문에 어머니가 잘릴 뻔한 거 겨우 심할서 쓰고 넘어갔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함이 없고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난리라고 라며 헤어지자더라고요. 저도 더 듣고 싶지 않고 어처구니 없어서 알겠다 했어요. 저번 주 주말 엄마 생신 겸 모인 가족 모임에서 말씀드렸고요. 솔직히 지금 마음은 너무 홀가분해요. 그렇지만 아빠는 많이 화나시고 미리 얘기를 안 했다며 속상해 하시고 엄마는 지금도 전화하면 목소리에 울음부터 섞여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부모님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고 파혼하길 잘한 거겠죠? 너무 심란하고 속상한 마음뿐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할지 제 머리로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내용은 잘 봤어요. 왜 참았냐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남친보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조건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도 싶었고, 저는 저렇게 결혼 준비해본 게 처음이라 저게 비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도 있어요. 어머니가 결혼하지 말라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남친은 저한테 고스란히 전달했는데 그쪽 어머님은 그런 걸 모르시더라고요. 문자로는 우리 아들이 파혼까지 생각한다니까 네가 잘 달래고 나랑 잘 지낸다고 얘기하라고 잘 맞춰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아무튼 시간이 있어서 쓴소리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 참고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일 없도록 할게요. 예단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날 일요일에 엄반에서 오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돈 받고 나도 우리 아빠 돌려드려야 하니 500 먼저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월요일에 은행 가서 예금을 깨고 준다더군요. 알겠다 했어요. 근데 한참을 핸드폰 하더니 한 3시간 정도 지난 후 계좌번호 물어보고 입금해 주더라고요. 받았고 아버지께 돌려드렸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보 같던 내 자신을 반성하며 바보같이 사라질 때마다 읽으면서 반성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파혼당한 거라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저도 다 따지고 제가 먼저 잘 생각해보라고 제안한 거예요. 난 네가 엄마랑 척지고 천륜을 끊게 하고 싶진 않다고. 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하면 불행할 것 같다고요. 남친이 전날에는 다 네 말이 맞아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말 바꿔서 본인 엄마는 절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어머니를 고깝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 들을 말 없어서 알겠다고 했고요. 고구마 먹여서 죄송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결혼한 지 11개월 된 새댁입니다. 저희 남편은 3대 독자에 어릴 적부터 부모님 사랑 듬뿍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는 철저히 본인 기준에 맞게 구분해서 살았던 사람인지라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것을 못 견뎌하고 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독자라 결혼도 빨리, 손주도 빨리빨리 보고 싶어 했던 시부모님과는 달리 이 사람은 결혼도 자기 멋대로 내키는 시기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운명적으로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고 그 이상적인 꿈이 30대 중반이 되도록 실현되지 못하니 시부모님은 노발대발에 아주 예간장을 녹이셨으나 운명적으로 제가 나타나면서 남편의 결혼을 결심했고 저는 노총각으로 저물 뻔한 남편을 구원해주며 유부남 대열에 올려놨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한 시부모님을 보면서 뒤늦게요. 제가 한 집안의 장소를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기준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나이였고 또 우리가 연애 결혼했다 보니 절대로 서두르거나 인위적인 결혼 과정이 없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왜인지 시부모님의 태도를 보면서 남편이 주변에 계시던 부모님의 닥달로 결혼을 서두른 건 아닌가 싶어 제게는 다소 찝찝했던 대목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결혼을 하면서 신혼생활에 흠뻑 빠져드는 바람에 금세 잊어버리긴 했지만요. 하여튼 별난 집안이고 자식이 귀한 집안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면서 제 딴에는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시부모님께 번갈아가며 안부 인사도 자주 드리려 했고 이왕이면 신혼을 즐기되 하루빨리 아이를 갖고자 남편과 미리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그렇게 뜻을 모았죠. 남들이 보기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문제될 것이 하나 없는 결혼생활이었고 내부적인 집안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바깥일을 하며 힘들어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내서 직장을 다니고 일에 집중하며 일과 가정을 다 잡고자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별난 시부모님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말 황당하게도 저희 친정식구 때문이었는데요. 미움을 받을 짓 한 번 한 적 없고 요즘의 저 같지 않게 시부모님께 얘기도 잘 떨며 전화도 자주 드리고 남편과 자주 찾아보며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열심히 지키고 살았던 제게 뜬금없이 친정 식구들이 복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순간에 이상한 계기로 트집이 잡혀버렸는데요. 저한테는 부모님과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를 꼭 닮은 듯 닮지 않은 이 녀석 때문에요. 제 말이라며 늘 따르고 잘 듣던 착한 아이입니다. 학교 다니며 사고 한번 친 적 없고 공부는 또 얼마나 잘하던지
늘 1등은 놓치지 않았고 기대했던 대로 대학도 잘 들어갔어요. 다만 성격이 활발하지 못해서인지 대학을 들어가며 부모님께서는 전문 직종이나 공무원 등 동생이 남들 눈치 보며 기죽어 일하는 것보단 자기 자격증이나 철밥통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셨고,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여동생은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취업에 연달아 떨어지고서 진로를 자격증 따는 방향으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험 준비에 돌입한 지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여동생이 하나 있고 명문대를 나왔던 것만 알고 있던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은 제 여동생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지 3년차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소스라치게 싫어하셨어요. 본인 머릿속에는 슬리퍼 질질 끌고 백수옷을 입고 공부를 하러 다니는 그 개그 프로그램 속에 요량진 고시생 모습이 떠올랐나 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어떻고 또 아니면 어떻고, 원하는 일을 위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데 사돈되는 양반이 싫어하고 경계를 할 이유는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밥을 먹다가 동생 얘기가 나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 밥을 먹다 마고 수저를 놓더니 세상에 완전 백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던 시어머니의 주둥이부터 눈빛까지 싹 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마치 제 여동생이 남편한테서 그리고 저한테서 피라도 빨아먹을 것이란 듯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넌 네 처제를 자주 만나니? 그런 거 자주 만나지 마 하며 신경질을 딱 부리시는 모습 또한 제겐 충격이었고 배신감이 열이 받았네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란 사람이 입에서 제 여동생을 비하하는 듯한 소리가 나오니 제 기분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었고, 듣고 있던 남편도 흠칫 놀랬는지 요즘 그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나요 엄마 하면서 며느리한테 손절당한 짓을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살짝 자신의 솔직한 입에 놀랬는지 아니 난 그냥 걱정이 돼서, 아니 사돈 처제가 걱정돼서 라며 말을 돌리셨어요. 어느 부분에서 내 동생을 걱정하시는지를 모르겠으나 그날의 더러운 기분은 절대로 씻겨내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외동아들이 며느리 식구들 때문에 돈 뜯기고 발목 잡히고 뭐 그런 옛날 사고방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면서 제 친정 식구들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동생이 대학 잘 나온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백수가 맞다 보니 백수 동생 둬서 어디 잘 살겠냐며 혼잣말로 화 몇 번 내고는 무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혼자서 제 친정에 경계를 세우며 사돈이 정확히 하고 계신 일이 뭐였더라? 하면서 하고 있는 일과 벌리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수시로 물어보셨고, 분명히 실례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친정은 가까이 두고 살면 안 된다 라던지 결혼하고 나서 여자는 시댁 사람인 거야 하면서 조선시대 시어머니 마냥 말을 하셨습니다. 엄연히 제게 친정은 내 울타리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만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던 어머님의 말씀에 저도 점점 반기가 들렸죠.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친정을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고, 결혼하면 여자는 시댁 사람이라는 터무니없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짓거리시니까 슬슬 오기도 생겼고 열도 받았고요. 시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혹은 전화를 할 때마다 친정을 무시하니 옆에 있던 남편도 점점 지 엄마를 닮아가는 건지 처제가 잘 안 풀리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시라 주변 사람들이 슬슬 신경이 쓰이는 거지 하면서 지 엄마를 두둔하는 말들을 하기까지 했네요. 저희 아빠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몇십 년을 일을 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고, 퇴직금에다 연금까지 더해서 엄마랑 두 분이서 충분히 먹고 살고 여행도 간간히 가실 만한 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분들도 아닌지라 지금 가지고 계신 자가 아파트 하나에 연금을 모아 가끔 자식들 용돈도 주시면서 그걸 행복으로 알고 사시는 분이시고요. 제 여동생은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겠다며 알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얼른 취업이 돼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본인의 실력이 그 정도인 것뿐이고 본인 삶이니까 알아서 살도록 저희 가족들은 내버려둘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유가 있는 제가 제 동생이니까 용돈도 좀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간간히 사주곤 하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남이 아닌 제 친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출가 외인인 여자가 친정 식구한테 자꾸만 돈을 쓰는 게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몇 달에 한 번 만나면 5만원짜리 한두 장 쓰는 거 가지고도 오히려 지나친 선의가 아니냐고 궁시렁대고 고작 연금을 받아서 생활이 가능하냐면서 저희 부모님이 처지를 안쓰럽고 불쌍하다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불쌍한 것도 나이 들면 결국 민폐이고 주책이라나 뭐라나. 아직 창창하신 저희 부모님의 치매부터 100세 노인 때를 걱정하면서 너는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 니네 부모 요양 떠맡길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그 소리를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와 진짜 서럽대요. 본인도 마찬가지로 벌어들인 돈 하나 없고 시아버지의 연금에 의존해서 살고 있으면서 본인도 곧 늙어서 자식 부부한테 자기 몸과 마음을 의지하려고 할 거면서 똑같이 늙어가는 사돈을 향해서 한다는 소리가 있다이라니 정말 심보가 못되고 얄팍한 것을 떠나서 참 치졸하고 못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이 얘기를 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다 보니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지 엄마 말을 공감하며 맞장구를 치고 내 편 하나 없는 이 시집구석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해 또 찾아오고 간간히 며느리라고 안부 인사를 드리고 있나 싶어 삶의 회한이 불현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것도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찾아와 버린 아가에 저나 남편이나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기쁨이 컸죠.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친정뿐만 아니라 시댁까지 아주 경사가 났고요.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는 저 챙겨줄 반찬의 음식들까지 모조리 다 생각이 나서 쌌다며 집으로 바리바리 싸우셨고 그 바람에 저도 정말 몸 편하게 엄마가 해주신 반찬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저희 엄마 음식이 맛있다고 참 좋아하는지라 무척 만족해 했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아셨나봐요. 벌써부터 친정밥 얻어먹으며 부엌 일에 게으름 피우면 어떡하냐고 임신한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서는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친정 식구들한테 불편하게 자꾸 집에 오지 말라고 전화라고 임신한 와이프 챙기느라 자기 아들 예민할 텐데 스트레스 주게 하지 말라며 저희 친정 부모님이 눈치가 없고 생각할 줄을 잘 모른다더군요. 네 동생도 언니 임신했다고 집에 쫄래쫄래 와서는 밥 얻어먹고 돈 얻어타고 가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와 나 진짜 시어머니고 뭐고 나불거리지 말고 닥치라면 욕 한 바가지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순간 제 기분이 컨트롤이 안 돼요. 어머님 임신한 사람은 저고 예민해도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예민합니다.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가 예의 없게 전화를 끊고 훈계질을 했다며 고자질을 하셨고 집에 들어온 남편은 어딘가 꿍에서는 자기 엄마한테 왜 그렇게까지 말을 했냐고 섭섭하고 실망이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 말고 밥그릇을 남편한테 던지며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내 가족들 무시하고 내 가족들 밥도 얻어 처먹지 말라더라. 그 소리 듣고도 너는 네 엄마 편을 들고 싶냐? 하면서 나머지 반찬들까지 던져버리려다가 우리 엄마가 해주신 반찬들이라며 겨우 참고서 도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날로 남편도 자기가 오해를 했다는 걸 알고는 저한테 미안해 죽으려 했고 전 뭐 이 사람과 당장 이혼을 할 것도 아니고 뱃속에 애가 있으니 얼른 잊고 또 떨쳐버리려 했죠. 그러다가요 임신한 거 알고도 한동안 코로나며 공부 때문에 저와 만나지 못하던 제 동생이 새해가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뜬금없이 언니가 보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힘든 걸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살던 애가 언니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니 걱정도 되고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내 동생인데 내가 언니인데 더 챙겨주지 못했던 게 두고두고 미안해서 집으로 동생을 주말에 초대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진작부터 약속이 잡혀있던 주말이었고 저는 그 사이 혼자 시간을 보내보려다가 제 동생을 불러서 따뜻한 집밥이라도 해주며 오랜만에 수다를 떨어보려고 했죠. 남편도 좋은 시간 보내라고 돈을 쥐어주며 커피 한 잔씩이라도 사 먹으라고 했고 저는 저대로 고맙다는 표현을 했고요. 우리 부부는 각자 일하면서 각자 월급 관리에 각자 부모님과 가족들을 챙기기로 이미 진작에 합의를 했었고 또 저는 그에 반해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부모님께 지금껏 남편보다 배 이상으로 시댁에 돈을 많이 써오기도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연락 오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 용돈이요 하면서 20만원 용돈도 몇 번이나 더 챙겨드렸었고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다 보니 지난번 제가 밥그릇 던지면 화를 낸 후부터는 더 조심하면서 제 친정을 함께 챙겨주려는 노력을 조금씩 하던 터였어요. 커피 사 먹으라고 쥐어준 돈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던 남편의 표현이기도 했죠. 그래서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집에 왔고 비록 엄마가 차려준 익숙한 반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고기도 사서 구워주면서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안 와. 시엄마가 연락도 없이 주말에 아들이 집에 없던 소리를 듣고는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갑자기 밖에서 띵동거려 나가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든 거 하나 없이 문을 언제 열어주나 하며 빈정이 좀 상해가는 얼굴로 서있던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주한 제 여동생을 보고는 잠시 1초간 얼음이 되셨어요. 그러고는 글쎄 아니 코로나로 난리인데 이렇게 집에 와도 되는 거야? 하면서 누가 봐도 제 여동생에게 왜 왔냐는 식의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럼 본인은요? 본인은 왜 이 시국에 황금 같은 주말인 거 뻔히 알면서 며느리 혼자 있는 집에 와서는 난리냐고요. 제 동생한테 하는 쓴소리가 거슬려 표정관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랑 통화를 했던 것도 제가 전화하지 마세요 하면서 끊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사과하러 온 건지 아니면 싸우러 온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제 여동생을 부엌에 내버려 두고서 저를 거실로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너는 저번에 전화를 그렇게 끊고는 연락 한 번 없니? 하면서 훈계질을 하시더니 급기야 아휴 나는 네가 이렇게 속 편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음 오지도 않았다. 동생 부르고 밥 먹이고 아주 팔자 폈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꾸만 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해대시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말이야. 눈에 쌍심지를 켜고서 어머님 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시어머니가 글쎄 내가 이럴 줄 알고 왔지. 백수 여동생의 잘난 거 없는 친정에 아주 내 새끼 집에서 등골을 빼다 먹여주는구나 하면서 손으로 자기 가슴을 막 치는데 아우 진짜 열불 터지대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은 비슷하고 시댁은 단지 백수인 자식 하나 없을 뿐 그렇다 해도 저희 남편도 그리 대단한 직장에 대단한 스펙을 지니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놈의 할망구는 그저 3대 독자란 이유로 아들아들 거리더니 지 자식만 잘나고 귀한 줄 알고서는 자꾸만 제 여동생을 백수라 걸고 넘어지며 짐짝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필 여동생이 몇 달 만에 언니 보고 싶다고 집에 와서는 겨우 집밥 얻어먹으며 언니랑 모처럼 수다를 떨고 있는데 사돈어른이라는 사람이 집에 무작정 찾아와서는 한다는 말이 자기를 백수라고 비아냥거리는 것과 더불어 우리 집안은 잘난 거 하나 없다고 무시를 하다니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 동생도 무지하게 충격을 받고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밥 먹다 말고 졸지에 눈치 없이 놀러와 식량이나 축내는 회방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제 동생은 또 그걸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저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먹이며 자기 짐을 챙겨 나가려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앉아서 밥 몇 숟가락 뜬 애를 안 그래도 평소에 여기저기서 기죽어 다녔을 애가 다른 사람도 아닌 언니 집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떠나려 하니 어느 언니가 어느 장녀들이 이걸 가만히 지켜보겠나요. 막 폭발을 하려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제대로 짚어주더라고요. 글쎄 집을 나서려는 제 여동생한테 사돈처녀 집에 가서 어머니께 똑바로 전해요. 딸은 시집가면 이제 딸도 아닌 거야. 잘 사는 애 주변에 얼쩡거리지 말고 둘째 딸 간수나 잘하라고 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동생은 급기야 이 소리를 그냥 흘려듣는 게 맞는 건가 싶어 집을 나서려다 말고 저를 한 번 더 쳐다봤고 저는 이내 동생의 팔을 잡아 끌어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의 팔을 끄집어 당겨 현관 앞으로 맨발로 쫓아냈고 어머 얘가 미쳤나봐 하면서 팔 아프다고 발악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아휴 쪽팔려 죽겠으니까 제발 네 아들 앞에 좀 그만 나타나 하고는 소파에 놓여져 있던 시어머니 핸드백을 들고 나와서 시어머니 면전 앞에 던져버렸어요. 백을 맞을 뻔한 시어머니는 어머머 얘가 진짜 미쳤어 하면서 더 흥분을 하시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제대로 열받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신발장 한 켠에 놓여져 있던 알코올 세정제를 갖다가 미친듯이 뿌려대며 제발 좀 꺼지라고
너 같은 시엄마 동거 쪽팔려서 어디 나가서 얘기도 못하고 산다. 하며 지랄을 했고 급기야 뿌려대는 세정제의 뚜껑을 열어다가 안에 든 용액을 확 시어머니 가슴팍에 뿌려버렸습니다. 진한 술 냄새인지 알코올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대로 충격을 받았는지 현관문을 붙잡고 그 상태로 절 경계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신발장 안에 방향제로 쓰고자 다 먹고 남은 에스프레소 가루를 넣어둔 일회용 마스크를 깨끗하게 털어다가 재활용 한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얼굴에 씌워줬습니다. 어머님, 우리 부모님이 당신보다 연금을 받으면 더 많이 받고 서울에 자가 아파트도 있으시고 제가 다달이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려요. 제 여동생도 제가 앞으로는 우리 남편 월급에서 까는 한이 있더라도 용돈은 직접 챙겨주려고 해요. 어머니 걱정하시던 그거 제가 한번 다 해볼게요. 라며 약 올리며 말을 하니 시어머님은 기가 막히다면 자꾸만 헛기침을 하고 저와 여동생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제가 한 병 더 까드리겠다며 새 알코올 세정제를 신발장 안에서 꺼내려 하자 황급히 제 집안을 나가셨어요. 물론 저는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시어머니 앞에 놀래키며 문을 열고 나가서 남은 알코올 세정제까지 두 발 위에 뿌려드리고는 3대 독자 끊기는 역사적 순간이네요. 라고 하면서 제 새끼 얼굴 함부로 볼 생각 앞으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며 시어머니를 급기야 비상구 계단 쪽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제대로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저한테 당한 일을 말도 안 꺼내시다가 뒤늦게야 남편한테 며느리가 쫓아내서 너네 집 더 이상 못 간다고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동생이 언니 생각한다며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또 형부네 엄마가 자기한테 한 뻘소리들을 울면서 사람이 어쩜 그리 못되셨냐고 충격받았다는 듯이 말을 해준 덕에 평소 저희 집안을 무시해왔던 자기 엄마 행적을 잘 알고 있던 남편은 이번에도 결국 자기 엄마의 잘못이고 입방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을 제대로 하고는 시어머니 편을 한번 들어주질 않은 채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엔 집에 찾아올 생각도 말고 태어날 아기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며 단단히 일렀다더군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사과를 안 하다가 옆에서 자식 귀하다는 시아버지한테 열어 깨지고 아들한테도 완전히 무시를 당하니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지 기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한다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저희 동생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직접 동생한테도 사과를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재차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동생한테 직접 집으로 찾아가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를 하셨대요. 물론 그 후로도 제가 시엄마 연락을 안 받고 있고 바쁜데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해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은 저한테 연락이 오지도 않고 집으로 찾아올 생각도 감히 못하고 계신답니다. 졸지에 자기 아들 피해 안 보게 하려고 지 아들만 귀하다는 식으로 사돈 우습게 알고 며느리 우습게 알았던 시어머니는 완전히 집안의 애물단지 여편네가 되어 어디서도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저는 저대로 퇴교하면서 속 시원히 흐뭇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 집안 우습게 알고 무시하려고 하면 그땐 진짜로 시엄마고 뭐고 지 손주 성인 될 때까지 얼굴 한번 안 보여줄 거예요. 전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